안녕하세요. 정지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송승훈입니다. 네, 지금 선생님들 이거 유튜브로 보고 계시지요? 네, 요즘 아이들도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는데요. 제가 고3만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, 네, 교실에 들어가면 거의 28명 중 25명은 패드나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선생님 학교는 어떠세요? 똑같습니다. 네, 네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국어 시간에 들어가서 이제 패드랑 휴대폰 말고 책 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의 첫 인사말인 것 같아요. 네, 저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독서 교육을 시작할 때는 이런 고민도 들어요. 저 아이들한테 패드와 휴대폰이 아닌 종이책으로 관심을 옮겨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아이들한테는 종이라는 매체가 여전히 낯선 것 같더라고요. 필기 자체도 PDF로 하다 보니까. 네. 선생님도 그런 매체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, 선생님은 매체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어떤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세요? 저도 일단 교실 들어가면 비슷하고요. 애들이 일단 보고 있고 또 다양한 걸 보고 있죠. 공부를 보고 있는 애들이 있고요.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 약간 웃기게 이렇게 하죠. 전자기기 모두 집어넣고 이번에는 자기 책 갖고 와야지. 선생님 전자책을 보면 안 될까요? 그게 종이책과 전자책 비교 연구들이 많이 나왔는데, 전자책으로 보면 같은 걸 봐도 이렇게 나중에 측정을 해보면 되게 점수가 낮게 나와. 왜 그런가 연구를 했더니, 종이책을 보면 시선이 이렇게 되는데, 이 전자책을 보면 시선이 이렇게 막 돼가지고 이렇게 대충 본대. 그래서 공부를 목적으로 글을 보려면 종이책으로 봐야 똑같은 시간 공부했을 때 더 성과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우리는 종이책을 이제 볼 거야.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이 설명을 되풀이하면서 이제 원래 우리 시간은 그렇다. 이렇게 얘기해서 종이책을 좀 보게 하고요. 그러나 글을 쓰고 표현하고 나누고 할 때는 이제 전자도구를, 디지털 도구를 저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죠. 네. 선생님께서는 그 종이책과 그 전자책을 비교를 하면서 학습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군요. 네. 그래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할 때는 이제 종이책을 좀 읽는 편이고요. 그리고 문학 시간이나 독서 시간에, 예를 들면 저희 학교 문학 교과서에 파블로 네루다의 시가 있어요. 네루다는 되게 이 사회 정의를 위한 실천을 많이 활동한 사람이거든요. 근데 교사의 목소리로 그 사람이 칠레 공산당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약간 교과서에서 다 나오지만,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저명하지만 약간 걸리는 게 있어요. 우리 한국 사회 분위기 때문에. 그래서 교사가 설명해도 되지만 이거 약간 부담스러울 때, 그럴 때 파블로 네루다에 대해서 자료를 구글하고 유튜브하고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찾아봐라 이러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이 사람 뭐 이런 활동을 했어요? 노벨 문학상 유명한 사람이 이러면 검열에 대해서 신경 쓰는 내용을 가르칠 때 그런 거를 찾아보게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는 측면이 있죠. 네. 선생님 너무 이야기를 잘해주신 게, 저희가 또 나중에 또 올라갈 영상 중에 하나가 독서를 방해하는 요인 중에서 뭔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편중된 이야기도 나중에 저희가 다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선생님들 꼭 다른 영상도 봐주시고요. 그럼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던 거랑 이어서, 저희가 디지털 매체의 위상을 무시하고 또 독서 교육을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면 디지털 매체와 종이책, 그러니까 기존의 독서 교육과의 어떤 연결 지점이라든지 그걸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은 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? 의외로 그게 소박한데요. 디지털 독서의 장점은 굉장히 정보 수집이 편하다는 데 있거든요. 단점은 대충 후려치듯이 읽기 때문에 놓치는 게 많다는 거고요. 그래서 디지털 독서는 이 종이책 독서와 병행해서 함께 이제 우리가 익혀야 될 거고요. 예를 들면 논문 같은 건 다 요즘 디지털로 읽지 종이로 읽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. 그래서 종이책 공부하는 것, 그다음에 디지털 매체로 독서를 하는 거, 이 두 가지는 함께 이제 쓰는 거라는 게 필요하고요. 그리고 디지털 독서를, 전자책 독서를 할 때는 내가 이거를 대충 읽게 되고 많은 정보가 놓치긴다는 거를 의식하면서 보라는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더라고요. 정리하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, 그리고 디지털 독서를 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걸 신경 쓰면서 읽게 하는 것, 요게 이제 써야 되는 방법이죠. 선생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 조금 더 방향을 전환해서, 저는 아이들이 디지털 매체에 익숙하다 보니까 겪게 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집중력
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고 싶거든요. 요즘 아이들이 릴스나 숏폼에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 3분, 5분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심지어는 10분 넘어가면 안 볼래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근데 그게 종이책을 읽는데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책을 읽는 데의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그 지속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할 수 있을까요? 일단 최근 아이들이 한 10년, 20년 전 학생들보다 집중력이 떨어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네. 다 그렇다고 얘기해요. 제 교실에서도 옛날에 분명히 책을 1시간 동안 읽으면 한 40분이나 50분 동안 읽는 아이들이 지금 훨씬 줄었어요. 10년 전보다. 그래서 확실히 스마트폰이 되면서부터 읽기 집중이 유지되는 시간이 옛날보다 줄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.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교육 실천의 대응이 있어야 돼요. 네. 첫 번째는 읽기 집중력이 줄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50분 고등학교 수업이면 한 50분 내내 읽었다면 지금 30분쯤 읽으면은 한계에 와요, 학생들이. 그래서 요걸 교사가 알아야 돼요. 30분 정도 읽으면 아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구나. 그래서 원래 이렇구나 이걸 인식을 하고 30분 정도 읽은 다음에 한 5분 정도는 옆에 친구랑 좀 읽은 내용에 대해 수다를 좀 떨게 하고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좀 읽고 나머지 5분 정도를 좀 정리하는 요렇게 되면 1시간이 좀 잘 독서 시간이 돌아가더라고요. 책 읽기 시간 자체에서도요. 네. 이게 첫 번째 읽기 시간의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 차시 책 읽기 시간이 있으면 30분 읽고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5분 정도 정리하는 이렇게 하면 무난하다.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독서 활동에 대해서 읽고 쓰면 너무 지루한 게 있어요. 그래서 구술평가 같은 걸 도입을 하면 구술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연습을. 그래서 구술평가를 도입하면 책을 읽고 나중에 좀 이야기 연습을 하기 때문에 좀 덜 지루해지고 또 읽다가 체력이 떨어지는데 좀 얘기하면 또 다 살아나요, 학생들이. 그래서 어떤 소통하는 독서활동과 평가 방법을 과거보다 조금 더 도입해야지 학생들이 더 잘 공부를 하게 되는구나. 그런 게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. 아, 네. 지금 저희가 디지털로 출발했는데도 학생들이 독서에 집중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실천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. 네, 중간중간에 소통을 하거나 구술평가를 도입하는 방법 등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. 네,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선생님들 속으로 또 그런 생각 하시죠? 뭐, 디지털이나 문해력 말고도 학생의 독서를 방해하는 요인이 정말 많은데 그 얘기도 듣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죠? 네, 그 이야기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나눠보겠습니다. 네, 계속 저희 영상 봐주시고요. 네,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